농사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흙을 만지며 살아왔고 계절마다 변하는 땅의 숨결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그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논산밭으로 향하던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푸르게 빛나던 배추밭이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싱했던 잎들은 구멍투성이었고 바닥엔 시들어버린 잎사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배추 한 장을 들춰보니 작은 구멍이 20개가 넘게 뚫려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범인은 벼룩벌레였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그 벌레들이 잎사귀 위를 바글바글 기어다니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10마리 보이던 놈들이 오후에는 100마리, 다음 날에는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도저히 손 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근처 농약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벌레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니 사장님께서 이 약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하며 강한 농약을 추천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도 그 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루 만에 벌레가 줄어드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켠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이 지나자 그 약효는 끝났습니다. 벌레들이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더 빠르고 더 많은 수로 배추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밭에 놀러 오는 손자가 그 독한 냄새를 맡으면 어쩌나 싶어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가 될지도 모를 걸 직접 뿌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농사가 혹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울타리 너머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나이 많은 어르신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수야, 너 자꾸 그렇게 독한 약만 뿌리지 말고 예전 어르신들이 쓰던 방법도 한번 해봐라.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옛날 방식이라니 그게 지금 시대에 통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술 냄새만 나도 벌레들이 도망간단다. 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퍼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있던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켠에 조용히 앉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를 살충제로 쓸 수 있을까? 어머니 말처럼 정말 벌레들이 술 냄새를 피할까? 아내에게 물어보니 막걸리에 설탕을 조금 넣고 주방 세제를 약간만 섞으면 잎사귀에 잘 붙고 효과도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종이컵 2컵 분량의 막걸리에 설탕 1스푼, 주방 세제 딱 10ml 정도를 넣고 섞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그 막걸리 혼합액을 분무기에 담아 배추밭에 조심스레 뿌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던 그 시간, 저는 한 잎 한 잎 정성껏 살피며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벌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기절초풍이었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고 제 얼굴에도 모처럼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다시 몇몇 벌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니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막걸리가 효과가 있다면 다른 술도 써보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실험으로 소주를 선택했습니다. 술 냄새에 예민한 벌레들이라면 소주도 분명 반응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소주 한 병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고 다시 해질 무렵 조용히 밭에 뿌렸습니다. 그날 밤은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잎사귀 곳곳에서 벌레들이 비틀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이 효과가 있다면 냄새 강한 다른 것도 시도해보자. 어릴 적 어머니가 냉장고 청소할 때 식초를 사용하면 벌레가 안 온다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빙초산을 물에 20ml쯤 타서 희석하고 거기에 막걸리를 조금 섞어 분무기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빙초산이 너무 진하면 배추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장의 잎이 시들시들해지는 걸 보고 저는 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감이라는 말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후로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순한 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오른 게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은행을 삶아 그 물을 마당에 뿌리면 벌레가 싹 사라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은행 열매를 주워 껍질을 벗기고 냄새가 진하게 날 때까지 푹 삶았습니다. 그리고 식힌 물을 분무기에 담아 조심스럽게 배추밭에 뿌렸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람인 저도 코를 틀어막을 만큼 강한 냄새였으니 벌레들이 견딜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잎사귀 위를 기어다니던 벌레들이 당황한 듯 이리저리 달아나기 시작했고 밭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연의 힘도 정성만 있다면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그렇게 자연 재료들을 하나씩 실험하며 가능성을 확인해 가던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천연 방식들만으로 과연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로 효과는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 비라도 한번 오면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 버리곤 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자. 막연한 추측이 아닌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아침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유난히 흐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음도 날씨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센터에 도착해 상담실에 앉았을 때 김지도사님이라는 분이 조용히 다가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음직스러웠던 농약이 점점 독이 되어 갔고 손자를 생각하며 천연 재료로 하나씩 바꿔갔던 일들, 그리고 은행 삶은 물까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으시던 지도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수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때 지도사님이 소개해 주신 제품 이름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바로 BT 박사와 해충 박사. 이름을 듣고 저는 처음엔 웃음이 났습니다. 박사라니, 농약 이름치고는 유쾌하네라고 말했더니 지도사님도 웃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두 제품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유기농 자재였고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해충에 강한 효과를 보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도사님은 두 가지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섭식독. 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그 안에 있는 유익균이 벌레 몸 안에서 작용해 죽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BT 박사의 원리였습니다. 둘째는 접촉독. 해충 박사는 벌레의 몸에 성분이 닿는 순간 바로 반응이 나타나 벌레를 마르게 하거나 마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써도 되나요? 그러자 지도사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최고의 조합입니다. 그날 저는 두 제품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통에 BT 박사 20ml, 해충 박사 20ml을 넣고 500배로 희석해 분무기에 담았습니다. 지도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벌레가 적을 땐 1000배 희석으로도 충분하지만 지금처럼 많을 때는 좀 더 진하게 쓰는 게 좋다고요. 해가 막 지기 시작한 저녁,
저는 배추밭을 천천히 걸으며 잎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뿌렸습니다. 이미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였기에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발 효과가 있기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말문이 막힐 만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잎 위에 붙어있던 벌레들이 30분도 안 되어 하나둘씩 마르기 시작했고 마치 종이 조각처럼 바삭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기어다니던 달팽이들도 바닥에 축 늘어진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배추를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잎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드디어 찾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주일쯤 지나자 다시 몇몇 벌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놈들이 땅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올라온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김지도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벌레는 끈질깁니다. 특히 배추밭에 자리를 잡은 해충들은 한번 뿌렸다고 다 없어지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저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매주 일요일을 벌레 퇴치의 날로 정하자. 그리고 매주 똑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바꿔가며 뿌리자. 그렇게 하면 벌레들이 특정 약에 익숙해질 틈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전략은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막걸리 살충제를, 둘째 주에는 BT 박사와 해충 박사를, 셋째 주에는 소주나 식초 혹은 은행 삶은 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순서를 돌려가며 매주 관리하니 벌레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약을 매년 바꾸듯이 말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약을 바꾸는 시점마다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막걸리를 뿌린 후 멈칫하던 벌레들이 다음 주 유기농 자재를 쓰자 더 빠르게 사라졌고 그 다음 주엔 은행물의 냄새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자연과 과학 그리고 기억 속 전통이 서로 손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벌레와의 싸움이 단발적인 전투가 아니라 긴 호흡의 관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그날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밭을 지켜보며 스스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진짜 농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밭에 나가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믹스 커피 한 잔을 들고 분무기를 챙깁니다.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밭으로 걸어 나가면서 제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얘들아. 잎사귀를 살펴보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비에 씻겨나간 자국은 없는지, 햇볕이 너무 강해 잎이 타진 않았는지, 잎 뒷면에 알이 붙어 있진 않은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식물이 제 말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나름의 작은 원칙 하나를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약의 순환 사용. 같은 약을 계속 사용하면 벌레가 그 성분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약을 오래 먹으면 점점 듣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1주차엔 막걸리, 2주차엔 유기농 자재, 3주차엔 은행물이나 식초를 사용했습니다. 이 순서를 돌려가며 뿌리니 놀랍게도 벌레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밭은 점점 더 건강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덕수야, 너 혼자만 왜 이렇게 배추가 깨끗하냐? 무슨 비법이라도 있냐?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지. 그냥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인 것뿐이야.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은 어느 날 갑자기 쏟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흙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이다 보니 어느 순간 밭은 더 이상
문제 많은 밭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랑스러울 만큼 건강한 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배추를 살짝 눌러보면 마치 돌덩이처럼 단단했고 잎사귀는 짙은 초록빛의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벌레 하나 없는 말끔한 모습에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가 맨발로 밭을 뛰어놀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한 냄새도 없고 약에 대한 걱정도 없는 공간. 그 안에서 가족이 안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매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책에서 본 것도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도 아닙니다. 단지 흙을 밟고 햇살을 맞으며 땀 흘려 얻은 진짜 경험입니다. 처음엔 막걸리 한 병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대보다 절망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막걸리 한 병만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본 순서대로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주차엔 막걸리 살충제, 2주차엔 유기농 자재인 PT 박사와 해충 박사, 3주차엔 소주, 식초, 은행물처럼 전통 재료. 이렇게 돌아가며 매주 일요일마다 관리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이 잘 통했는지, 혹은 어떤 실패를 겪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텃밭을 가꾸거나 농사짓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저처럼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이 작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화려한 약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작물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번 계절 튼튼하고 건강한 수확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늘 흙과 함께 웃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